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10월의 끝자락, 하늘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한도식은 검은 우산을 들고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봤다. 용산 장례식장 5호실. 40년 지기 친구 박종배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다. 72세. 이 나이가 되니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잦아졌다. 작년에는 고등학교 동창 3명을, 올해는 벌써 5명째였다. 언젠가는 자신도 이런 자리의 주인공이 될 텐데 그때까지 몇 명의 친구가 남아있을까? 아버지, 늦었어요. 딸 수정이 택시에서 내리며 달려왔다. 38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는 외동딸이었다. 괜찮다. 조문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어. 죄송해요. 회사 일이 늦어져서. 수정은 간호사였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종배 아저씨, 정말 갑자기 가셨네요. 그렇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같이 바둑 뒀는데. 박종배는 도식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조카들만 있을 뿐 가족이라 할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도식이 장례 준비를 도와줬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대부분 또래의 노인들이었지만 종배가 오랫동안 다닌 회사 후배들도 많이 와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조문을 받으며 도식은 생각했다. 종배는 좋은 사람이었다. 성격도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다. 하지만 평생 혼자 살았다. 젊을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나이 들어서도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느냐고 물으면 종배는 항상 익숙해졌어라고 답했다. 하지만 도식은 알 수 있었다. 그 눈빛 속의 외로움을. 조문을 마치고 헌화를 위해 영정 앞으로 향했다. 국화꽃을 손에 들고 종배의 사진을 바라봤다. 언제나 웃고 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사진 속에만 남았다. 종배야, 편히 쉬어라. 고개를 숙여 묵념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꽃을 놓는 기척이 들렸다. 여자의 손이었다. 가늘고 하얀 손. 손목에는 작은 진주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도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이 막혔다.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 옆모습을 보는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김미영, 그의 첫사랑이었다. 미영도 도식을 알아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녀만 보였다. 도식 씨,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듣기 좋았다. 미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종배 씨를 어떻게 아셨나요? 회사 선배셨어요. 제가 젊을 때 잠깐 일했던 회사에서.
아, 그렇군요. 미영은 20대 중반에 작은 무역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었다. 그때 박종배와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때 종배 선배가 정말 친절하셨거든요. 신입사원인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죠. 종배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다. 아버지, 누구세요? 수정이 다가왔다. 미영을 보더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아, 네. 저는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이 아버지와 이 여자의 관계를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도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럼 저는 이만. 미영이 자리를 뜨려 했다. 미영 씨, 네.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식이 끝나고요. 연결식이 진행됐다. 도식은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눴지만 계속 미영이 신경 쓰였다. 그녀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전과 똑같은 자세였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화장장으로 떠나는 연구차를 배웅하고 나서 도식은 미영을 찾았다. 다행히 그녀는 아직 있었다. 수정아, 너는 먼저 집에 가 있어라. 아버지는요? 할 일이 좀 있어. 수정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수정이 떠나고 나자 둘만 남았다. 장례식장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들에게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할까요? 좋아요. 장례식장을 나서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도식이 우산을 받쳐들었다. 미영이 그 밑으로 들어왔다. 50년 전에도 이렇게 같은 우산을 쓰고 걸었던 기억이 났다. 그대는 아직도 그 향수를 쓰는군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도식은 깜짝 놀랐다. 아직도 똑같은 향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차렸다니.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그 향수, 올드 스파이스였죠? 맞아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왜요? 도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웠다. 습관이 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카페에 도착했다. 오래된 찻집이었다.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커피 드릴까요? 차가 좋겠어요. 카모마일. 알겠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50년이죠. 그렇게 오래됐나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미영이 작게 웃었다. 예전과 똑같은 미소였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도식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조심스러웠다. 50년 전에 왜 헤어졌는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쉽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결혼은 하셨겠죠? 도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했어요. 그리고 이혼도 했고요. 아, 도식 씨도 결혼하셨죠? 아까 그 예쁜 따님. 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차가 나왔다. 미영이 카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이 좋네요. 미영 씨가 좋아하던 차예요. 기억나요? 기억해요. 그때도 카모마일을 즐겨 마셨죠. 그래서 주문한 거예요. 미영이 놀란 듯 도식을 바라봤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잊을 수가 없죠. 순간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도식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정말요? 네. 가끔씩 왜 그때 그렇게 헤어졌을까 싶어요.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후회하세요? 가끔은. 미영이 차를 내려놓았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저도 후회해요. 많이. 정말요? 네. 그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미영 씨.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미영이 도식을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도식 씨,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올 것 같네요. 그러게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미영 씨가 생각났어요. 왜요? 처음 만난 날도 비가 내렸잖아요. 미영이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계셨죠. 도식 씨가 우산을 빌려주셨고,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네요. 둘은 5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22살과 19살. 청춘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었다. 비는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내렸다. 그들의 대화도 계속됐다. 5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하루가 짧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벌써 저녁이에요. 집에 가셔야겠어요. 네. 그런데 도식 씨. 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도식의 가슴이 뛰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그럼 연락처를,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았다. 50년 만에 재회 후 첫 번째 약속이었다. 택시를 타고 헤어지면서 도식은 생각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친구의 장례식에 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72세에 다시 찾아온 첫사랑.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가슴이 뛰고 있었다. 50년 전 그때처럼.
그날 밤 도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영과의 만남이 꿈만 같았다. 정말 그녀를 다시 만난 게 맞을까? 5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973년 봄,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났던 날. 미영은 대학교 1학년이었고, 도식은 군 제대 후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미영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도식이 우산을 건넸다. 괜찮으시면 같이 쓰세요. 고마워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었다. 3년을 만났다.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미영의 부모가 반대했다. 도식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였다. 미영은 부모 뜻을 거역하지 못했고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됐다. 그 후 미영은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식도 몇 년 후 맞선으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에서 젊은 미영을 만났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미소 짓는 모습이 또렷했다. 다음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도식 씨, 저 미영이에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아, 미영 씨. 안녕하세요. 어제는 갑자기 만나서 당황스러우셨죠? 아니에요. 반가웠어요. 저도요. 그런데, 네.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도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은 어때요? 반포 쪽에.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잖아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어떻게 잊겠어요. 오후 6시 반포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도식은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72세 노인이 첫 데이트를 앞두고 이러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 결국 깔끔한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를 선택했다. 그리고 미영이 알아봤던 올드 스파이스 향수를 뿌렸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멋부리시네요. 수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친구 만나러. 어떤 친구요? 옛날 친구. 혹시 어제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분이에요? 도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정이 눈치챈 모양이었다. 맞아요? 그렇다. 어떤 사이세요? 옛날에 알던 사이야. 얼마나 옛날이요? 50년 전. 수정의 눈이 커졌다. 50년 전이요? 그럼 엄마 만나기 전에? 그렇지. 설마, 첫사랑? 도식이 대답하지 않자 수정이 알아챘다. 맞네요. 아버지의 첫사랑. 수정아. 어머, 로맨틱해라. 72세의 첫사랑을 다시 만나다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분명히 그거잖아요. 수정이 신이 났다. 아버지가 5년 전 어머니를 잃고 혼자 지내는 것을 늘 걱정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버지,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너무 늦지 마세요.
알았다. 아, 그리고 아버지. 멋있어 보이세요. 도식이 쑥스러워하며 집을 나섰다.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미영이 벌써 와 있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뒤에서 봐도 우아했다. 미영 씨. 미영이 돌아봤다. 화장을 연하게 했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왔군요. 앉아요. 나란히 앉았다. 한강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예전에 여기서 자주 만났죠. 그렇죠. 그때는 이런 공원도 없었는데. 맞아요. 그냥 강둑이었죠. 풀밭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도시락 먹었던 게 기억나요. 미영이 미소를 지었다. 기억해요. 제가 김밥 싸가면 도식 씨가 항상 맛있다고 했죠. 정말 맛있었어요. 거짓말. 김밥 속이 단무지하고 우엉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미영 씨가 만든 거라서 맛있었어요. 둘이 웃었다.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미영 씨, 어제 말씀하신 것,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미영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요? 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이었지만 사랑하셨어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존경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계속 도식 씨 생각이 났으니까. 도식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네. 미안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생각을 했다니. 미안할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도식 씨도요? 네.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가끔씩 미영 씨 생각이 났어요. 미영이 도식을 바라봤다. 눈빛이 촉촉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하게 됐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고. 자녀는 있으세요? 딸 하나 있어요. 35살. 결혼했나요? 아직이요. 일에만 빠져 살아요. 도식 씨 따님하고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그렇네요. 남편하고는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왜요? 성격 차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은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답답했고 힘드셨겠어요. 다행히 딸이 다 컸을 때라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혼자 살았어요.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로워지더라고요.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아내를 잃고 나서 그런 감정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7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딸한테 갔어요. 미국에요? 네. 딸이 거기서 의사를 해요.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그런데 거기서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언어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오신 거군요. 네. 3개월 전에 돌아왔어요. 딸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혼자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너무 우울해하니까
결국 허락해줬어요. 지금은 어디 사세요? 서초동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해가 지고 있었다. 한강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미영 씨, 네. 50년 전에 우리가 헤어질 때 정말 많이 아팠어요. 저도요. 그때 미영 씨가 마지막에 한 말 기억하세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죠. 기억해요. 그때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났네요. 네. 정말 꿈만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다. 미영이 코트를 여몄다. 춥죠? 따뜻한 곳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정말요? 네.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도식도 그랬다. 50년 전에도 이렇게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지나온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식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제 도식 씨를 봤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도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이 나이에 그럴 줄 몰랐는데. 저도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한 거예요. 혹시 저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미영 씨. 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미영이 깜짝 놀랐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연애요. 72살, 69살에 무슨 연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특히 자식들. 자식들 눈치 볼 나이는 아니죠. 미영이 웃었다. 그렇긴 하네요. 그럼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어떻게요? 자주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젊을 때 못했던 일들을 해보는 거죠. 젊을 때 못했던 일들이요? 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콘서트도 가고. 콘서트요? 미영 씨가 좋아했던 이문세 노래 기억하세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기억해요. 우리 노래였죠. 이문세가 아직도 콘서트를 해요. 같이 가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그리고 미영 씨가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도 가고. 제주도. 기억하죠?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했던 거. 그때는 제주도가 정말 먼 곳 같았는데, 지금은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가잖아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봐요. 정말요? 네. 이 나이에 마지막으로 사랑해 보는 거죠. 도식이 미영의 손을 잡았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고마워요, 미영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럼 내일부터 뭐요? 연애하는 거죠. 둘이 웃었다. 72세와 69세의 첫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도식 씨,
네.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뭐요? 아프게 하지 말아요. 50년 전처럼. 도식이 미영의 손을 꽉 잡았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밤이 깊어갔지만 둘은 벤치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50년의 공백을 메우고 싶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싶었다. 72세에 다시 찾아온 사랑.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도식과 미영은 매일 전화를 주고받았다. 아침에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서 밤에 잘 자라는 인사로 끝났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아버지,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수정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그래. 네. 그분과 잘 되어 가시나 봐요. 도식이 쑥스러워했다.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 솔직하세요. 첫사랑 만나서 기분 좋으시잖아요. 수정아, 좋은 일이에요. 아버지도 혼자 계시지 말고 좋은 분과 함께 하세요. 내가 그래도 되겠다고 생각하나? 당연하죠. 어머니도 하늘에서 아버지 행복하신 걸 원하실 거예요. 수정의 말에 도식이 마음이 놓였다. 딸이 이해해준다니 다행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영이었다. 여보세요, 미영씨. 도식씨,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맑고 따뜻해요.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할까요? 남산공원은 어때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이 시는 어때요? 알겠어요. 남산도서관 앞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니 수정이 빙긋 웃고 있었다. 데이트 약속이시죠? 산책이야.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멋부리고 가세요. 오후 2시, 남산도서관 앞에서 미영을 만났다. 연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단정하고 우아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요. 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완만했다. 가을 단풍이 아직 남아있어서 아름다웠다. 이런 곳에 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도요. 수정이가 어렸을 때 가끔 왔었는데, 따님이 어릴 때는 어땠어요? 말썽꾸러기였어요. 계속 뛰어다니고, 나무에 올라가고, 상상이 안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차분해 보이던데, 나이 들면서 얌전해졌죠. 벤치에 앉아 쉬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 좋은 자리였다. 미영 씨, 짧은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세요. 우리 딸이요? 네.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요. 미영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졌다. 똑똑한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의사가 됐다고 했죠? 네. 소아과 전문이에요. 훌륭하네요. 그런데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아요.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도 걱정되죠.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을까?
미영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혼자 살면서 외로워했던 걸 봐서 그런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름은 지연이에요. 지연이. 예쁜 이름이네요. 김지연. 혹시 도식 씨 따님하고 아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수정이가 아는 지연이가 있나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도식 씨. 네.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걸 아이들한테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지연이한테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놀랄 것 같아서. 도식이 웃었다. 남자친구라. 맞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둘이 웃었다. 이 나이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말을 쓰는 게 어색하면서도 재미있었다. 그런데 미영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50년 전에 우리가 헤어질 때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저도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실 줄 몰랐어요. 제가 더 잘 살았다면 달랐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원하셨어요. 저도 직장은 다니고 있었는데 작은 회사라서 부모님 눈에는 불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분과 네, 아버지 친구분 아들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 힘들었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신혼여행 때도 계속 도식 씨 생각만 났어요. 도식의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요. 왜 미안해 하세요?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도식 씨 그만해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에요. 미영이 도식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맞아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단풍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그래요. 이런 걸 혼자 보면 허전했는데 미영 씨와 함께 보니까 좋아요. 저도요. 미영 씨, 내일은 뭐 하세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왜요? 같이 영화 볼까요? 영화요? 네. 요즘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영화요? 로맨스 영화는 어때요? 미영이 웃었다. 이 나이에 로맨스 영화라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긴 하네요. 좋아요. 그럼 내일 2시에 강남 CGV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공원을 한 바퀴 더 돌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도식은 미영을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내일 영화관에서 만나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에 돌아오니 수정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떻게 다녀왔어요? 좋았어. 그분 이름이 뭐예요? 계속 그분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서. 김미영 씨야. 김미영. 예쁜 이름이네요. 나이는 얼마예요?
69세. 아버지보다 3살 어리시네요. 딸은 있으세요? 있어. 35세 딸 하나. 어머, 저랑 비슷한 나이네요. 뭐 하는 분이에요? 의사래. 소아과 전문의. 우와, 대단하다. 이름은 뭐예요? 김지연. 순간 수정의 표정이 변했다. 뭐라고요? 김지연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혹시 그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최근에 들어온 분이에요? 맞아. 왜? 수정이 놀란 표정으로 도식을 바라봤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뭐가? 김지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네. 대학교 동기예요. 도식이 신기해했다. 세상 참 좁네. 아버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수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연이가 제 절친이에요. 정말 가까운 친구.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연이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지연이 어머니가 첫사랑을 그리워한다는 얘기. 도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지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가끔 옛날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신다고. 정말 사랑했는데 헤어지게 됐다고. 그럼 그 남자친구가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도식이 주저앉았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야? 아버지, 지연이가 어머니 첫사랑에 대해서 좀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복잡한 감정? 어머니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 소리야? 지연이 말로는 어머니가 결혼 생활 내내 다른 사람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다고. 도식이 충격을 받았다. 정말? 네. 그래서 지연이가 어머니 첫사랑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요. 혹시 지연이가 저를 만나는 걸 반대할까? 아마요. 특히 어머니가 그 사람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할 거예요. 도식이 머리를 감쌌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지연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해 봐요. 아직 아버지와 미영 아주머니 사이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도식은 걱정이 됐다. 미영의 딸이 자신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니. 그것도 수정의 절친이라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딸이 자신의 딸과 친구라니. 그날 밤 도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미영과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됐다. 미영도 아직 모르는 사실일 텐데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복잡한 마음으로 새벽을 맞았다. 72세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일로 다시 헤어질 수는 없었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오후 도식은
강남 CGV 앞에서 미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정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영의 딸 지연이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도식 씨, 미영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오늘은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69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아했다. 미영 씨,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일찍 와서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떤 영화 볼까요? 미영 씨가 고르세요. 영화관 로비에 붙어 있는 포스터들을 둘러봤다. 액션 영화, 코미디, 로맨스, 드라마.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었다. 이건 어때요? 미영이 한 포스터를 가리켰다. 중년 부부의 사랑을 다룬 로맨스 영화였다. 좋아요. 표를 끊고 팝콘과 음료수를 사서 상영관으로 들어갔다. 평일 오후라서 관객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 나이 든 부부들이었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분들이 많네요. 그러게요. 영화가 시작됐다. 30년 결혼 생활 후 이혼한 중년 남녀가 우연히 다시 만나서 사랑을 되찾는다는 내용이었다. 도식과 미영의 상황과 비슷한 면이 많았다. 영화 중간에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하는 대사가 가슴에 와닿았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사랑할 수 있어요. 도식이 미영을 살짝 바라봤다. 미영도 그 장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커피숍에 앉았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우리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영화처럼 쉽지 않죠. 무슨 뜻이에요? 도식이 망설였다. 어젯밤부터 고민했던 문제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미영 씨, 혹시 따님이 수정이를 아시나요? 수정이요? 도식 씨 따님 말씀이세요? 네. 왜요? 혹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글쎄요. 이름은 처음 듣는데 한수정이라고 해요. 간호사고요. 미영이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지연이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실은 도식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제 수정이가 그러는데 지연 씨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대학교 동기래요. 미영이 깜짝 놀랐다. 세상에, 그럼 우리 딸들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나, 정말 신기하네요. 미영이 신이 난 반응을 보였지만 도식은 표정이 어두웠다. 왜 그런 표정이세요? 좋은 일 아니에요? 미영 씨, 수정이가 그러는데. 네. 지연 씨가 어머니 첫사랑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첫사랑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미영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네.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도식 씨를 잊지 못했거든요. 도식이 놀랐다. 정말요? 네.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항상 도식 씨가 있었어요. 그걸 지연 씨가 알았나 보네요. 아이가 눈치가 빨라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울해하면 엄마는 왜 항상 슬퍼 보여?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연 씨가 우리 만나는 걸 반대할까요? 아마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미영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말하지 말아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요. 아직 우리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확실하지 않다는 게 우리가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도식이 미영의 손을 잡았다. 저는 확신해요. 정말요? 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미영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문제들이요?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그런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커피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 저녁 시간이 되어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저녁 드실까요? 좋아요. 어디서요? 조용한 곳으로 가요. 한강변에 있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식사했다. 파스타 맛있네요. 여기 자주 와요?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수정이가 추천해 줬어요. 따님이 맛집을 잘 아시나 보네요. 그런 편이에요. 우리 지연이는 음식에 관심이 없어요. 맨날 병원 식당에서만 먹고 바쁘니까 그렇겠죠.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아요. 걱정돼요. 미영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네. 미영 씨도 젊었을 때 일에 매달렸잖아요. 그랬나요? 기억 안 나세요? 회사 일 때문에 데이트를 미루곤 했는데 미영이 웃었다. 맞아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죠. 미영 씨가 일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그랬나요? 네.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일 자유로웠던 시절이었어요. 왜요?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제 꿈을 쫓을 수 있었잖아요. 무슨 꿈이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일해보고 싶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꿈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쉬우셨겠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집안일에 매달려야 한다고.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지연이를 보면 부럽기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좋은 엄마세요. 그럴까요? 네. 딸의 꿈을 응원해 주시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산책했다. 야경이 아름다웠다. 도식 씨, 네. 정말 솔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50년 동안 저를 그리워한 게 정말이에요? 도식이 걸음을 멈췄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처음엔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잊어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힘들 때마다 미영 씨 생각이 났어요. 힘들 때요? 아내와 다툴 때, 일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마다 미영 씨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분한테는 미안하지 않았어요? 미안했죠.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제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미영이 눈물을 흘렸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영 씨,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사랑할 수는 없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연이한테 미안해요. 왜요? 행복하지 못한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해서 도식이 미영을 안아줬다. 한강변에서 두 노인이 포옹하는 모습이 그림 같았다.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우리 함께 해요. 도식 씨,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보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아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식은 수정에게 말했다. 수정아, 미영 씨와 지연 씨가 친구라는 거 맞아. 정말요? 미영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놀라워하셨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비밀로 하기로 했어. 왜요? 지연 씨가 반대할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수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세요. 고마워. 그런데 아버지. 뭐? 지연이한테는 정말 말하지 마세요. 아직은. 알겠다. 그날 밤 도식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미영과 함께한 하루가 정말 행복했다. 72세에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니까. 그로부터 2달이 지났다. 도식과 미영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 전시회에 가기도 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수정은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5년 전 어머니를 잃고 우울해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오늘도 미영 아주머니 만나시죠? 어떻게 알았지? 옷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입으시는 걸 보면 알겠어요. 도식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오늘은 미영과 함께 국립박물관에 가기로 했다. 너무 차려입은 건 아니지? 아니에요. 멋있어요. 미영 씨가 좋아할까? 당연히 좋아하실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다. 미영이었다. 도식 씨, 안녕하세요. 네, 미영 씨.
박물관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혹시 시간을 좀 당겨도 될까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연이가 갑자기 온다고 해서요. 도식이 긴장했다. 지연 씨가요? 네. 오늘 오후에 병원 일이 일찍 끝났다고 집에 온다네요. 그럼 오늘 만나기 어려우시겠네요. 아니에요. 지연이 오기 전에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일시에 박물관에서 만나면 어때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식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연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국립박물관에서 미영을 만났다. 오늘은 연한 노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봄 햇살처럼 따뜻해 보였다. 미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바꿔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지연 씨가 오신다고 했죠? 네.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더니 오늘은 시간이 난다고 하네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서 고려청자 전시실을 둘러봤다. 아름다운 청자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우리 조상들의 예술 솜씨가 대단해요. 미영 씨, 혹시 지연 씨한테 제 이야기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미영이 걸음을 멈췄다.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요즘 지연이가 제가 외롭게 사는 것을 많이 걱정하거든요. 그럼 좋은 기회 아닌가요? 그런데 지연이는 제가 연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요. 저도 고민이에요. 수정이는 지연 씨와 친하니까 혹시 수정이를 통해서 아니에요. 그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미영 씨, 우리가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맞나 싶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당당하게 공개하면 안 될까요? 도식 씨, 아직 우리 관계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건지. 도식이 미영의 손을 잡았다. 미영 씨, 저는 진심이에요. 저도 진심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우리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 결혼을 생각하고 계세요? 미영이 당황했다. 그건 아직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남은 인생을 미영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였다. 도식 씨, 미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하지만 아이들 반응이 걱정돼요. 아이들 반응보다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조각 전시실에서 불상들을 구경하면서 미영이 말했다. 도식 씨, 사실 어제 지연이한테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전화요? 엄마가 요즘 자주 외출한다고 누구와 만나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눈치챈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눈치가 빨라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어요. 믿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계속 캐묻는 걸 보니까. 그때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이네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 지금 어디세요? 박물관에 왔어. 혼자요? 응, 친구랑. 어떤 친구요? 미영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냥, 오래된 친구.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 목소리가 요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너무 밝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미영이 도식을 바라봤다. 별거 아냐.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기분이 좋은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그럼 몇 시에 집에 오세요? 4시쯤 갈게. 네. 저도 4시 반쯤 갈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정말 눈치가 빨라요. 의심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죠? 미영 씨, 이참에 말해버리면 어때요? 갑자기요? 네.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차라리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영이 망설였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어머니가 첫사랑을 만났다고. 지연이가 반대하면요? 설득해야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봐야 알죠. 박물관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았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도식 씨, 정말 결혼 생각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나이가 나이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함께 살죠. 어디서요? 미영 씨 집이든 제 집이든 아니면 새로운 집을 구하든. 수정 씨는 뭐라고 하세요? 수정이는 찬성해요. 제가 행복해 하니까 좋아해요. 부럽네요. 우리 지연이는, 지연 씨도 결국은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딸이 어머니 행복을 반대하겠어요? 미영이 시계를 봤다. 이제 가야겠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식 씨. 네. 오늘 지연이한테 말해 볼게요. 도식이 놀랐다. 정말요? 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될 거예요. 미영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도식은 수정에게 말했다. 수정아, 미영 씨가 오늘 지연 씨한테 우리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정말요? 응. 지연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네요. 나도 그래. 아버지, 지연이한테 미리 연락해 볼까요? 뭐라고? 제가 지연이랑 친하니까 미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도 될까? 네. 지연이 성격을 아니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럼 부탁해. 그날 저녁 7시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식 씨, 목소리가 울먹였다.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가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가 또 상처받을 거라고,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그래서요? 당분간 만나지 말라고 하네요. 도식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영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딸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미영 씨, 네, 포기하시는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도식 씨, 죄송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 도식은 허탈한 마음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50년 만에 찾은 사랑이 또다시 남의 반대로 무너지는 건가? 이번에도 포기해야 하는 건가? 미영과 마지막 통화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도식은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미영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몇 번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참았다. 미영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아버지,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왜 그러세요? 수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별거 아니야. 미영 아주머니 때문이죠? 도식이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지연이한테 연락해 볼까요? 안 돼. 왜요?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지연 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설득해?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수정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되죠. 50년 전에도 그랬잖아. 결국 남의 반대로 헤어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뭐가 달라? 아버지들 나이가 다르죠. 이제는 자식들 눈치 볼 나이가 아니에요. 도식이 고개를 저었다. 미영 씨가 딸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럼 더욱 지연이를 설득해야죠. 그때 수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여보세요, 지연아. 수정아, 지금 시간 있어? 응, 왜? 만날 수 있을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수정이 도식을 바라봤다.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줄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수정이 도식에게 말했다. 아버지, 지연이가 저한테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네요. 미영 씨 일 때문일까? 아마도요. 가서 뭐라고 할 거야? 일단 지연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버지 편을 들어줄게요. 고마워. 수정이 집을 나간 후 도식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미영과 처음 만난 날도 비가 내렸는데 1시간 후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수정과 지연이 만났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지연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수정아, 우리 엄마 말이야. 응? 요즘 이상해. 어떻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 수정이 당황한 척했다. 정말? 응. 증거가 너무 많아. 어떤 증거? 요즘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하고, 자주 외출하고. 그런 건 좋은 일 아니야?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수정아, 너는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지 몰라. 어떤 분인데? 평생 한 사람만 사랑했던 분이야. 아버지 말이야? 아니야. 아버지 만나기 전에 사귄 사람. 수정이 긴장했다. 누구? 잘 모르겠어. 엄마가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셔서. 그럼 추측인 거네? 아니야. 확신해. 지연이 카페라테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다.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눈빛이 달라. 아빠를 볼 때와 다른 사람 얘기할 때의 눈빛이. 다른 사람? 그 첫사랑 말이야. 가끔 엄마가 혼잣말로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수정이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엄마한테 그만두라고 했어. 뭐라고?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또 상처받기 싫다고. 지연아, 수정아, 너도 내 편이 되어줘. 내가 왜? 너도 부모님 재혼하시는 거 반대할 거잖아. 수정이 망설였다. 지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지연아, 그런데. 응? 혹시 그 남자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왜? 그냥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엄마가 말씀 안 하셔서 모르겠어. 근데 나이가 엄마보다 좀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엄마가 그분이라고 높여서 부르거든. 수정이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도 될까? 뭘? 그 남자분. 내가 알 수도 있어. 지연이 깜짝 놀랐다. 뭐라고? 혹시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어. 너 지금 뭔 소리야? 수정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 아버지도 요즘 첫사랑을 만나고 계셔. 설마 그분이 김미영 씨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우리 엄마가? 응, 그럼 우리 부모님이 연인 사이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지연이 머리를 감쌌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지연아, 이제 이해하겠지? 왜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는지. 아니야, 이건 안 돼. 왜? 수정아, 너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어떻게? 평생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셨어. 아빠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수정이 놀랐다. 정말? 응. 그래서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어. 엄마가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그랬구나. 엄마가 또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거야. 50년 전에도 그랬잖아. 하지만 지연아, 이번에는 달라. 뭐가 달라? 이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 내가 반대해. 왜? 엄마가 상처받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 수정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건 그래도. 그럼 됐잖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하지만,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하셔. 그래? 응.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밝아지셨어. 지연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불안해. 뭐가? 또 헤어지면 어떻게 해? 왜 헤어져? 50년 전에도 헤어졌잖아. 그때와 지금은 달라. 이제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 지연이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다. 수정아, 너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착한 분이야. 엄마한테도 정말 잘하셨고, 그런 분이면 우리 엄마한테도 잘해주시겠네.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 그런데 나이가 많으시잖아. 72세셔. 엄마보다 3살 많으셔. 건강하셨어? 응. 정정하셔. 지연이 커피를 다 마시고 말했다. 수정아, 나 정말 고민이야. 뭐가? 엄마를 말리는 게 맞는 건지, 지켜보는 게 맞는 건지. 내 생각에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응. 부모님들도 성인이시잖아.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하시게 두는 게 맞아. 그렇긴 하지만, 지연아, 한 가지만 생각해봐. 뭘? 엄마가 50년 동안 그 사람을 잊지 못하셨다는 건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잖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럼 이번에는 응원해드리자. 하지만 내가 어떻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 솔직하게 말해. 생각해보니 엄마 행복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한번 생각해 볼게. 지연아. 응? 우리 부모님이 연인이면 우리도 더 가까워지는 거네. 그렇네. 좋잖아. 언니 동생처럼. 지연이 처음으로 웃었다. 그것도 그렇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올 때 지연이 말했다. 수정아, 아저씨한테 전해줘. 뭘? 제가 반대한 거 죄송하다고. 그리고, 엄마 잘 부탁드린다고. 수정이 기뻐하며 지연의 어깨를 안았다. 지연아, 고마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뭔 조건? 정말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해. 50년 전처럼 상처 주시면 안 되고.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그날 저녁 수정이 집에 돌아와서 도식에게 말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 지연이가 마음을 바꿨어요. 도식이 깜짝 놀랐다. 정말? 네. 엄마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도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이냐? 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전하래요. 고마운 아이구나. 아버지, 이제 미영 아주머니한테 연락하세요. 도식이 망설였다. 과연 미영 씨도 마음을 바꿨을까? 틀림없어요. 지연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날 밤 10시 드디어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식 씨, 미영 씨,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지연이가 마음을 바꿨어요. 정말요? 네. 제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도식이 기뻤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미영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50년 만에 찾은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지연이 마음을 바꾼 후 일주일이 지났다. 도식과 미영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아이들이 알고 있고 응원까지 해주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오늘 미영 아주머니랑 뭐 하세요? 수정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저녁도 같이 먹을 예정이야. 좋으시겠어요. 날씨도 좋고. 수정아, 너도 같이 갈까? 지연 씨도 부르고. 아니에요. 두 분끼리 계세요. 미안하다. 요즘 너 혼자 두고 자주 나가서. 뭐려. 아버지 행복하신 모습 보는 게 더 좋아요. 도식이 수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그런데 아버지. 응? 미영 아주머니랑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어디까지라니? 결혼 말이에요. 도식이 잠시 망설였다. 글쎄, 미영 씨 마음이 어떨지.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네. 지연이도 그러던데요. 엄마가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행복해 하신다고. 그날 오후 반포 한강공원에서 미영을 만났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우아해 보였다. 미영 씨, 오늘 특히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도식 씨도 멋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소리 듣기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둘이 웃으며 강변길을 걸었다. 벚꽃이 만개해서 정말 아름다웠다. 미영 씨, 지연 씨는 어때요? 정말 괜찮아 하나요? 네. 어제는 오히려 저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엄마 나이에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라고. 도식이 웃었다. 지연 씨 말이 맞네요. 도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결혼 말이에요. 도식이 걸음을 멈췄다. 미영 씨, 저는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남은 인생을 미영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미영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네, 결혼해요. 도식이 미영의 손을 잡았다. 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벤치에 앉아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빠를수록 좋죠. 우리 나이에 뭘 미뤄요. 그럼 다음 달은 어때요? 좋아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간소하게 하죠. 가족들만 모여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디서 살까요? 이 질문에 둘 다 잠시 고민했다. 미영 씨 집이든 제 집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수정 씨 생각도 해야 하잖아요. 수정이는 이해해 줄 거예요. 그래도 새로 집을 구하는 게 어떨까요? 새 집이요? 네. 새로운 시작이니까.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어떤 곳이 좋을까요? 조용한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해가 저물어 가자 근처 레스토랑으로 이동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저녁을 먹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도식 씨, 솔직히 말해서 무섭기도 해요. 뭐가요? 이 나이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미영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미영이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다시 걸었다. 야경이 아름다웠다. 미영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50년 전에 우리가 헤어질 때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미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때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용기요? 부모님께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시대에는 쉽지 않았죠. 맞아요. 그때는 부모 말씀을 거역하기 어려웠어요. 지금은 다르죠. 네. 이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당연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이 말했다. 도식 씨, 내일 지연이와 수정 씨를 만나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결혼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럼 언제 만날까요? 내일 저녁은 어때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미영 씨 집에서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저녁 미영의 집에서 네 사람이 만났다. 수정과 지연은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금세 친해졌다. 지연 씨, 처음 뵙겠습니다. 수정 씨,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만 들으셨길. 물론이죠. 미영이 준비한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아,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도식이 말을 시작했다. 저와 미영 씨가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요? 수정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축하해요. 지연도 웃으며 박수를 쳤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지연아.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 달 중에 할 생각이야. 어떤 식으로요? 간소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수정이 말했다. 신혼여행도 가세요. 우리 나이에 신혼여행이라니. 왜 안 돼요? 제주도라도 다녀오세요. 미영이 도식을 바라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미영 씨가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물론이죠. 지연이 말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오랫동안 이런 모습 못 봤어요. 고마워, 지연아. 그리고 아저씨. 네, 지연 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당연히 잘해드릴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수정과 지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도식과 미영은 거실에서 이야기했다. 도식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저도요. 50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아이들도 축복해주고 정말 다행이에요. 수정과 지연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다. 다 했어요. 고생했어. 그런데 아버지, 어디서 사실 거예요? 새 집을 구하려고 해. 어디요? 조용한 곳이면 어디든. 강남은 어때요? 지연이 제안했다. 병원도 가깝고 교통도 편하고 좋은 생각이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식은 수정에게 말했다. 수정아, 정말 고마워. 뭐가요? 내가 이해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미영 씨도 좋은 분이지? 네, 정말 좋으세요. 지연이도 좋고 다행이다. 아버지, 결혼하신 후에도 자주 만날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그럼 다행이에요. 그날 밤 도식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72세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미영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꿈에서 젊은 미영이 나타났다. 도식 오빠,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네요. 그래, 미영아.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고마워요. 정말 행복한 꿈이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도식은 미영과 함께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보러 갔다. 신혼집으로 쓸 곳을 알아보는 중이었다. 이 집은 어떠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2층 거실을 소개했다. 햇살이 잘 들고 조용한 곳이었다. 좋네요. 미영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도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미영 씨가 좋다면. 그럼 여기로 할까요? 네.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미영이 말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요.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도식 씨, 솔직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뭐가요? 우리가 정말 결혼한다는 게. 도식이 미영의 손을 잡았다. 믿으셔야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걸요. 그러게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식장은 어디로 할까요? 가족만 모이니까 호텔 작은 홀이면 될 것 같아요. 드레스는 어떻게 하죠? 미영 씨 나이에 무슨 드레스예요? 그래도 특별한 날인데. 그럼 한복은 어때요? 한복이요? 네. 우아해 보일 것 같아요. 미영이 웃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한복 입을게요. 그럼 정말 전통 혼례 같겠네요. 50년 늦은 혼례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이틀 후 수정과 지연이 함께 한복 가게를 찾았다. 두 사람은 이제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다. 어머니들 한복 고르러 왔어요. 어르신들이세요? 몇 살이신지? 72세, 69세요. 아, 그럼 차분한 색깔이 좋겠네요. 여러 한복을 둘러본 후 미영에게는 연한 분홍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도식에게는 회색 바지 저고리를 골랐다.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지연이 흐뭇해하며 말했다.
엄마가 한복 입으시면 정말 예쁘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결혼식 일주일 전 도식은 갑자기 미영에게 제안했다. 미영 씨, 우리 신혼여행 계획을 바꿔볼까요? 왜요? 제주도 말고 다른 곳으로. 어디요? 50년 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그곳들 말이에요. 그곳들이요? 남산공원, 한강변, 대학로. 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추억 여행이네요. 그래요. 50년 전에 우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때 못 가본 곳들도 가고. 어떤 곳들요? 미영 씨가 가고 싶어 했던 곳들. 부산도 가고, 경주도 가고. 정말요? 네. 시간은 많으니까.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다. 장소는 강남의 작은 호텔 연회장이었다. 참석자는 가족들 뿐이었다. 수정과 지연,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 미영이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공주님 같아요. 도식도 한복 차림이 정말 멋있었다. 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간소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시작됐다. 주례는 도식의 오랜 친구가 맡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께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보고 계십니다. 두 분은 50년 전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50년 후 두 분을 다시 만나게 했고 이제 100년의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진실하고 깊다고 합니다. 두 분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미영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도식 씨. 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하해요, 아버지. 고마워, 수정아.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고마워, 지연아.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수정이 지연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그러게, 언니 동생이 되었어. 좋아. 신혼여행은 정말 추억여행이었다. 50년 전 두 사람이 자주 가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첫날은 남산공원이었다. 여기서 처음 고백했었죠. 기억해요. 도식 씨가 얼마나 떨었는지. 지금도 떨려요. 이 나이에도요? 사랑하면 떨리는 게 당연하죠. 둘째 날은 한강변이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때는 돗자리 깔고 앉아서 지금도 앉아볼까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정말로 잔디밭에 앉아서 50년 전처럼 도시락을 먹었다. 맛있어요. 정말요? 50년 전 김밥만큼. 셋째 날은 대학로였다. 여기서 연극도 보고 영화도 봤죠. 그때 본 영화 제목 기억하세요? 별들의 고향? 맞아요. 정말 기억이 좋으시네요. 미영 씨에 관한 건 다 기억해요. 넷째 날부터는 새로운 곳들을 여행했다. 부산, 경주, 전주. 50년 전에 가지 못했던 곳들이었다. 부산 해운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미영이 말했다. 도식 씨, 정말 꿈만 같아요. 뭐가요?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는 게. 저도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그러게요. 미영 씨, 앞으로도 많이 여행해요. 어디든 좋아요. 도식 씨와 함께라면. 경주 불국사에서는 50년 전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여기 오고 싶어 했는데, 이제 왔네요. 50년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에요. 때가 된 거죠.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비빔밥을 먹었다. 맛있네요. 미영 씨가 더 맛있어요. 이런 말씀까지. 정말이에요.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산책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다. 도식 씨,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혼자 살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러게요. 어느 날 저녁 수정과 지연이 함께 놀러 왔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정말 좋아. 보기 좋아요. 지연아,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아직이에요, 엄마.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엄마처럼 50년 후에 첫사랑 만날지도 모르죠. 모두가 웃었다. 그런 일은 우리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도식이 말했다. 왜요?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 또 한 번 모두가 웃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미영이 말했다. 도식 씨, 오늘 하루도 행복했어요.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오네요. 우리를 처음 만나게 해준 비예요. 그러게요. 앞으로도 비 오는 날이 오면 그날을 기억해요. 당연하죠. 72세 도식과 69세 미영의 늦은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비 내리는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평생을 약속하는 사랑으로 변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었다. 그들의 마지막 대화는 이랬다. 우리 참 좋은 계절에 다시 만났지만 계절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아니에요, 미영 씨. 우리에게는 지금부터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봄을 맞이하는 거네요. 그래요. 50년을 기다린 봄말이에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처럼 포근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첫사랑.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